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희 대표원사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맞소송을 해서 소중한 아이들의 양육권을 완벽히 지켜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전업주부라 수입이 없는데 남편에게 아이를 뺏기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의뢰인 역시 가사와 양육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로펌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와 또한 양육권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는 부분들을 다 소명을 해서 결국 양육권 및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즉 경제력의 차이를 뒤집고 어떻게 아이를 지켜냈는지 궁금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늘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경제활동은 남편이 주로 전담했고요.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건데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자녀들을 내연녀의 집으로까지 가져가서 애들이랑 놀고 애정 행각도 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내연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고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이혼 조정까지 먼저 신청하고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양육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도 사실도 충격적인데 양육권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뺏길까 무서워서 저희 선율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요즘엔 그래도 맞벌이가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정주부로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취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양육권이 뺏길까 가장 걱정하고 애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던 실무적인 부분이나 판례를 보면 양육권은 절대 경제력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경제력도 하나의 결정 요소인데요. 누가 돈이 많냐가 아니고 향후 엄마가 어떻게 양육권을 가졌을 때 경제력이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연대감이 누가 더 큰지 그리고 아이를 키웠을 때 누가 더 복리가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양육권에 반영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거의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상담 왔을 때. 이에 대한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즉 뭐 중학교 정도의 학생이 되면 아이의 선택을 양육권 지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돼도 자신의 사리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사조사관이나 판사님께 누구랑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 그 부분 역시 엄청나게 큰 핵심 요소로 양육권 지정의 핵심 역할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서 보조 양육자나 저희가 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부분을 보였고 상대 쪽에서는 저희의 약점인 경제적 능력을 철저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반대적으로 말을 해서 이 경제적 능력은 결국 남편의 외도 행위로 일어난 부분임을 저희가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외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제적 능력도 이런 역할 분담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어불성설이란 말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였고 그리고 현재 남편은 그 여자와 내연녀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고 함께 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양육권이 돌아간다면 아이들은 그 내연녀와
한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충격도 클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받아들여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저희 의뢰인이 낸 이혼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귀책 사유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그 결과 의뢰인은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1인당 양육비도 다 받았습니다. 위자료 역시 당해 3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번 사건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양육권자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현실적으로 양육권 문제에서 경제적 열쇠를 뒤집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자녀에게 미친 악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 소명했다는 부분이 핵심 열쇠니까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경제적 약점을 문제 삼아 오히려 이와 같이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내가 돈이 없고 결국 애들이 아빠랑 살아야 더 경제적으로 풍족할 것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부는 더 넓게 보고 향후에 엄마가 낸 양육계획서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을 꼼꼼히 보면서 양육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선율로로 연락 주시면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고 이런 판단을 결정 내리게 도와드리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선율로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늘 사례를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